정의에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부터 합시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들아, 일반적으로래. 아이고, 말을 잘못했다. 우리가 이 11강에 나와 있는 기납법과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는 크게 세 가지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그 다음에 순서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가볍게 우리가 이걸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가볍게는 아니죠. 가볍게는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이 이제 이게 잠깐 언어장에 틱하게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 앞에 써있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점화식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점화식부터 공부를 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점화식 공부하는데 어렵죠? 그치? 오케이.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머리가 또라이 되겠어요. 맥도리야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치?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가장 중점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기억합니다. 알겠어요? 이때 일단 물론 이해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는 꼭 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공식이나 이런 내용을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큰 틀이에요. 일단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와 다르게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도 하고 외우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때 선생님 밑에다 좀 쓰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기호 신경 써서 이 점화식에서는 기호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으니 기호 신경 써서 기초부터 기초부터 튼튼히 익혀나가는 방법으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점화식을 일단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때 점화식이라 수열의 기납적 정의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수열의 기납적 정의. 여러분들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뭐라 그랬냐? 단순하게 말해보라 그랬다. 어떻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수열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자체다. 오케이? 거기에 어떤 한 가지 특성,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수열 AN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수열 AN. 첫 장이 1이에요. 3, 5, 7, 9,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여러분들 이 수열 보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개할 수가 있는 거지. 맞니, 얘들아?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어?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거나, 정답은 없어. 정답을 선생님이 딱히 정해놓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게 있겠니, 얘들아? 일반항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네. 일반항이 무엇이다? 2n-1 계산 빨리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맞니, 얘들아?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혹시 모를 루트 2를 집어넣는 아주 바보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n에다 1, 2, 3 이렇게 써주면 굉장히 이 수열을 또 잘 설명하게 되는 거겠지. 자,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두 가지만 해보자.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있는 그대로 이런 것도 있겠지. 이 수열이 무슨 얘기냐? 첫째 항이 얼마니, 얘들아? 1이고 공차가 얼마니? 2이지? 오케이? 이거인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이 있겠지. 됐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것은 얘랑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야. 다만 어떤 설명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다른 것 뿐이야. 결국엔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수열을 설명하고 소개하겠다는 소리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설명하고 소개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도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첫째 항을 가르쳐줘요. 첫째 항.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무슨 식, 얘들아? 관계식을 가르쳐줘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항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소개함으로써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한 방법으로 수열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됐죠? 첫째 항이 얼마니까? 1이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이웃한 두 항 사이 관계식은 선생님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2가 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수열을 소개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거 됐어요?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원리.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수업을 했으면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로 기억이 날 텐데. 뭐야? 카메라 끄고 저 새끼 좀 패도 될까? 편집해야 돼. 어? 뭐야?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편집 안 해도 되겠지? 안 보였지? 안 보였지? 뭐야? 뭐야? 아이, 웬스트라. 생각 뭐야? 너무, 이 분위기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야, 얘들아, 이거 선생님 좀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모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너희들. 대학 가야 되잖아. 그치? 오케이?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니, 얘들아? 고2이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들 쳐 죽여버린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니들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저거 힌트. 뭐라 그랬니? 그렇지. 노가다라 그랬잖아. 됐어요? 원리가 뭐라고, 얘들아? 노가다라고. 이거 잊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무슨 설명하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저 수열이 어떻게 되는지 대상이 파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다가 n에다가 1, 2, 3을 차례로 대입해보면서 노가다를 띄워서 항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n에다가 얼마를 저기에다가 이를테면 1 대입해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웃한 두 항 사이 관계식이 말하는 게 뭐니? 1 들어가면 a 얼마? 2 빼기 a 얼마? 1. 이게 얼마다 얘들아?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첫째 항이 나와 있잖아. 얼마나 나와 있어? 1이라고 나와 있지. 맞니 얘들아? 그래서 얘를 넘기면서 우리는 두 번째 항이 얼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3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됐어요? 저 식은 뭘로 바뀌는 거니 얘들아? A3 빼기 A2로 바뀌는 거지. 이것이 2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A3은 얼마냐 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지금 3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넘겨서 얼마다? 5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n에다가 3 대입하면 또 식이 나오는 거고, 오케이? 그 식은 A4 빼기 A3이 또 2가 돼야 된다는 거고, 얘가 지금 5니까 A4도 나오는 거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 찾아볼 수가 있겠죠. 맞아? 네. 선생님이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얘들아, 점화식을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해가 무조건 돼야 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외워보려고 해봤자 우리는 미궁성을 헤맬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중요하게 너희들한테 꼭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원리는 노가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이게 그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리는 유형의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자. 첫 번째 고비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고비를 넘겨주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원리가 무엇이다? 노가다. 됐어요? 극한의 원리가 뭐라 그랬죠? 수열의 극한의 원리가? 선생님이 그때 강의할 때는 사례를 통한 관찰이라고 얘기했는데 흔한 우리가 쓰는 얘기로 겉도 노가다. 알겠습니까? 사례를 통한 관찰이 그거 아니야.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봐서 노가다를 띄워서 예측해보자 이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수원에 있는 수열은 귀납적 추론이 그 주된 목적인 단원이라고. 오케이? 선생님 말이 지금 귀납적 추론이라는 어려운 말을 했지만 귀납적 추론은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 세가면서 규칙성을 이해하고 찾아보자. 이게 목적인 단원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노가다를 띄는 게 당연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점화식이나 극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노가다를 생각하지 않고 공식처럼 처리하려는 친구들은 그 새끼가 아마추어인 거야. 그 친구가 1등급이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수열과 극한에 대해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1등급의 성적을 받고 싶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는 노가다가 주 특기인 단원, 이런 게 먼저 떠올라야지. 그 정도는 일단 깔아주고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바탕으로, 그게 이미 고정관념처럼 너희들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꽉 박혀 있는 상태에서 단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얘들아, 이 이웃한 두 항사의 관계식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이게 지금 점화식인 거야. 용어 오케이? 됐어? 그래서 그 노가다가 일단 기본이다, 이게 머릿속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효율성의 측면으로 언제나 이렇게 노가다를 뜨는 게 효율적이지는 못하잖아. 틀린 거야, 안 틀린 거야? 안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틀렸다, 안 틀렸다? 안 틀린 거야. 이거 정상적인 풀이야. 공인된 풀이이며 사람들한테 권장하는 풀이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런 문제도 나와. 노가다를 떼어야 되는 문제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 알겠습니까? 무슨 뭐의 측면? 효율성의 측면으로. 말 그대로 효율성이야. 요거보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 그거는 아무래도 어떤 점화식의 생긴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긴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공부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점화식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 근간이 바뀌면 안 된다. 알겠어요? 알겠니? 점화식 하면 유형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됐어요? 또 이런 노가다나 이 노가다에서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머릿속에 없으면 열심히 공식을 외우고 문제집 보면 항상 이렇게 뭐 중요한 부분 굵은 글씨로 유형별로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그 부분 외운다라고 해서 성적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하느냐? 효율성의 측면으로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원칙적으로 지금 하는 를 모른다라고 해도 점화식은 노가다로 풀 수 있지만 좀 빠른 방법을 선택해보자 이거예요. 알겠니? 그랬을 때 기초부터 차근히 하자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기본 점화식입니다. 됐어요? 기본 적응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니? 우리가 이제 수열 배울 때 가장 기본 형태로 배우는 두 가지. 첫 번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네, 두 번째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을 대상으로 이렇게 점화식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이때 기본 점화식을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열의 뭐를 기억하는 거냐면 정의를 기억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질문. 등차 수열의 정의가 무엇이죠? 일정한 이웃하는 항의 두 차. 이웃하는 두. 대진고는 언어 안 배우냐? 대진고는? 너희들 혀에 마비 왔냐? 말될 거야.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야, 그치? 오케이? 선생님이 그 등차 수열 설명할 때 기초적으로는 같은 숫자를 더해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수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의,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해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때 이웃한 두 항은 보통 하나를 n번째 항이라고 하고 하나는 그에 딱 붙어있는 거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해요. n 플러스 1번째 항. 됐어요? 그럼 보이는 대로 첨자가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니까 이게 이웃한 두 항인 거죠. 여기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웃한 두 항의 차야. 됐습니까? 네. 그때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이라면
이웃한 두항에 차가 나왔다라는 말만으로는 등차 수열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됐어? 무슨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 이웃한 두항의 차가 뭐 한다는 내용? 일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 그러니 등차 수열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 이웃한 두항의 차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일정한 수열이라고 그랬지. 맞니? 그래서 일정하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 그럼 일정하다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점화식 내에서 어떻게 표현될까? 어떻게 표현돼? n이 없다로 표현돼. 됐어? 됐어? 그럼 무슨 얘기야? n이 없으면 일정한 거야. n이 있으면 일정하지 않은 거야.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n이 없으면 일정한 거고, 일정하다라고 하면 그때 이웃한 두항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공차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차의 의미를 갖게 되겠지만, 여기서 너희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일단 두 가지가 있단다. 첫 번째, 얘들아, 요렇게 생긴 건 무조건 공차다라고 외우면 우리는 점화식 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건 이웃한 두항의 차를 얘기하는 거고, 공차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 알겠어요? 자, 강조하고 싶은 거 두 번째, 일정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가 없다라는 걸 봐야 된다고? n이 없다라는 걸 봐야 된다고. 오케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3 곱하기 m이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일정한 거야, 안 한 거야? 일정한 거야, 안 한 거야? 일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겁니다. 알겠어요? 일정한 거고 이게 공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열 an이 공차가 무엇인? 3m인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얘들아, 이게 일정하냐 안 하냐에 선생님의 질문에 너희들이 1초라도 망설였다면 아직까지 노가다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소리야. 앞부분이 부족해. 점화식이 어려운데 그 점화식이 어려운 게 유형을 못 외워서라기보다는 앞쪽의 원리가 노가다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얘들아, 점화식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 노가다라 그랬어. 점화식 내에서 노가다를 떼어서 우리가 구하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점화식 내에서 변하는 새끼는 우리가 노가다를 뗄 때 n에다가 1, 2, 3을 대입하지. 그래서 점화식 내에서 일정하냐 안 하느냐 했을 때 일정 안 한다는 소리는 변한다는 소리야. 맞지? 얘들아, 변하는 친구는 n이야. n.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하냐 안 하느냐를 보는 기준은 뭐냐면 원리대로 생각해 봤을 때, 차근히 대입해 봤을 때 그 친구가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노가다를 이용해서 풀이를 가면은 n에다가 1 대입하니까 a 빼기 a1인데 이건 n이 아니더라. 3m이라고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n에다가 2 대입하면 a3 빼기 a2 이렇게 해서 이게 3m이라고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일정한 거야. 알겠어요? 이분은 선생님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 준 거지. 이 새끼가 왜 안 변하느냐? n이 없기 때문에 노가다를 쓸 때 대입하는 친구가 없어서 안 변한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누가 없으면 일정한 거라고? n이 없으면. 그래서 이해만 되면 있잖아, 알파벳만 아는 애들은 다 풀 수가 있는 거야. 알파벳만 아는 얘들아, 이렇게 생긴 게 n이라는 알파벳의 소문자입니다.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두 줄이 있는 것은 이와는 다른 문자입니다.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요즘에 초등학생부터 알파벳을 배우나? 몰라. 하여튼 알파벳을 배우는 그 시점부터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정확히 이해를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n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 n이 없어야지만 공차, n이 있으면 공차도 아니다. 아니다. 이게 돼야 돼. 알겠니?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잘 이해해 두도록 하시고, 자, 이제 점화식 두 가지를 더 씁시다. 하나는 뭐냐면 식이기 때문에 이항이 가능해요. 그래서 an 플러스 1 이꼴 an 플러스 d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모습도 있는 거고, 이런 모습일 때도 역시 여기에는 뭐라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로 존재해야 되겠어요. 일정하다라는 내용이 가장 키포인트로 존재해야 되겠죠. 일정하냐 아니냐는 또 역시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다? n이 없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등차 수열을 하다 보면 외우는 것 중에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다. 맞니 얘들아?
그 친구를 점화식으로 쓰는 것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 되는데 이때는 세 개 항이 나와야 되겠지? 네. 됐어요? 그 세 개 항을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고 표현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등차 중앙에 따르면 어떤 것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친구의 2배는 누구랑 똑같아야 되겠다? an 더하기 an 플러스 2랑 똑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점화식이야. 알았어?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등비수열임을 나타내는 점화식. 등비수열임을 나타내는 점화식. 역시 등비수열의 정의를 활용하시면 돼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등비수열의 정의가 뭐죠? 이웃한 두 항의 B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자 앞쪽에서 했던 대로 이웃한 두 항은 하나는 AN, 하나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A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웃한 두 항의 B입니다. 됐어요? 근데 등비수열임을 설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게 뭐하다라는 성질을 보여야 돼요? 역시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역시 일정하다는 얘기는 식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타나겠어? n이 없다 이런 뜻으로 나타나겠지. 됐습니까? 따라서 너희들은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이웃한 두 항의 B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일정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어? 그러면 아 등비수열의 공비가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둬야 되겠어. 알겠습니까? 이때 선생님이 또 역시 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긴 건 무조건 공비다. 이렇게 생긴 건 무조건 공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학에 가지 않고 군대에 가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망하는 거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은 공비가 아닌 겁니다. 알겠니? 정확한 건 뭐니? 이렇게 생긴 것이 일정하다면 공비가 되는 거예요.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아듣겠냐 얘들아?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두 번째 이 식을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변에 an을 곱해서 an 플러스 1 이꼴 r 곱하기 an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역시 우리가 키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써있는 것은 r이라고 써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 일정해야 된다는 것을 만족해야지만 공비가 된다. 잊지 말자. 알겠습니까?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를 쓸 건데 얘는 뭘 쓰겠니? 눈치가 오죠? 등비중앙을 쓰겠죠? 됐어요? 이웃한 세 개 항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등비중앙을 작성하면 그 뭐가 되겠어요? 가운데 있는 친구 an 플러스 1의 무엇은? 제곱은 앞에 있는 거 an 곱하기 뒤에 있는 거 an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제 말 이해하고 있니 얘들아? 네.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점화식이야. 여기에서 이게 일정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보고 그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혀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선생님이 여기서 예시를 잠깐만 풀고 유형 점화식의 1번까지를 같이 처리할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일단 예시로 잠깐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시 1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1번. 오케이? 기본적인 형태야. 자, A일이 얼마라고 돼 있니 얘들아? 100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더하기 3 이꼴 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ak가 13을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점화식이기 때문에 노가다로 여러분들이 푸셔도 괜찮습니다. 됐니 얘들아? 근데 효율적인 방법을 따른다라고 하면 이 식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an을 왼쪽으로 넘겨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을 만드시고 여기에 있는 3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3이라고 만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때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좌변에 의미하는 건 뭐니 얘들아? 이웃한 두 항의 차입니다. 됐죠? 그것이 마이너스 3이다. n이 없죠? 오케이? 이건 뭐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냐면 일정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야.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무엇의 의미를 갖겠니? 공차의 의미를 갖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열 A에는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수열 A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첫째 항은 100이고 오케이? 공차는 얼마인?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인 거죠. 이해되니? 네. 오케이?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배운 방법에 따르면 등차 수열 일반항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n 첫째 항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 값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1 들어갔을 때 100 나오려면 103이 필요하겠지.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일반항인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 문제에서는 이제 AK가 13을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AK는 당연히 마이너스 3K 플러스 103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겠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이 13이 될 때 필요한 K 값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왼쪽으로 넘기면 얼마? 90. 이게 오른쪽으로 하면 얼마? 3K. K는 얼마냐 얘들아? 30. 오케이? 됐어? 됐지? 그래서 3번이 보기 정답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 2번 문제. 수열 AN이 A4는 얼마? 이 AN은 2AM 플러스 1로 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 뭐 비슷한 문제예요. A100이 2의 K제곱이다. K 값이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점화식으로 수열이 소개가 돼 있으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수열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면 문제 푸는데 쉽겠죠. 맞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역시 또 강조하는 건 뭐야? 점화식은 원칙적으로 뭘로 풀 수 있으나 노가다로 풀 수 있으나 이게 꼭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어? 원칙적으로 뭘로 풀 수 있어? 노가다로 풀 수 있으나 좀 효율적인 것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오케이? 요 모양을 봤을 때 됐어요? 이걸 이쪽으로 나누고 이걸 이쪽으로 나누면 양변을 AN으로 나눠서 AN분의 AN 플러스 1을 만들 수가 있겠고 그때 2를 양변으로 나누면 얘들아 2분의 여러분들 요거 나누면 1 남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니? 오케이? 이렇게 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익혔던 형태의 것이 되겠네. 맞니? 네. 변형되는 거 이해되죠? 네. 이때 좌변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웃한 두 항의 B를 얘기하는 거야. 맞니? 네. 이웃한 두 항의 B가 지금 얼마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2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됐어요? 이때 이 2분의 1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n이 없으니까 일정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 그렇기 때문에 곧 뭐가 된다 얘들아? 공비가 된다라는 것이 됐어요?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야. 됐지? 네.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악한 대로 우리가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통해서 소개받은 이 수열 A에는 어떤 수열이라는 거야?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라는 거지. 첫째 항이 얼마이고? 좋죠. 안 나와 있네. 넷째 항이 얼마라고 돼 있어? 2라고 돼 있어. 아, 그럼 문제 요만큼만 이용하면 되겠다. 얘들아, 등비수열이라는 거 확인됐지? 맞니? 네. 여러분들 등비수열이라는 거 확인됐으면 등비수열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것처럼 넷째 항 그냥 넷장을 보이면 안 되겠다. 맞니? 네. 뭐로 보여야 돼?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세제곱으로 보여야 되겠어. 그러지? 네. 맞니?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구한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보면 첫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겠어? 2의 세제곱 곱하니까 16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첫째 항을 구할 수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일반항도 대입할 수가 있겠다. 대답할 수가 있겠다. 맞니? 네. 그럼 그때 일반항 얼마니 얘들아? 16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이해됐어요? 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A100. A100은 16 곱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 100-1제곱이니까 99제곱.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라 그랬지?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16은 2의 4제곱인 걸 이용. 2분의 1의 99제곱은 2의 무슨 제곱? 마이너스 99제곱인 것을 이용. 됐어요? 네.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건 2의 마이너스 90 몇 제곱? 5제곱.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95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문제 일단 살짝 또 풀어보도록 하자. 3번. A1이 2라고 했고 A2가 얼마라고 돼 있어? 6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잠깐만. 이 문제 약간 표현이 적합치 않아. 오케이? X에 대한이야. X에 대한. 됐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됐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AN X제곱 더하기 2AN 플러스 1 X 더하기 AN 플러스 2 요것이 중근 뭐를 가진다고 했어? BN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어.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맞니 얘들아? 네.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야. 알겠습니까?
이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요거 x가 기준되는 문자인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an과 여기에 있는 2an 플러스 1, 여기에 있는 an 플러스 2 등은 이 방정식 내에서는 어떤 숫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끊어서 접근을 해보면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니 얘들아? 판별식이 누구랑 같아야 돼? 0과 같아야 된다는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봅시다. 4분의 d. 됐죠? 그럼 반줄이면 어떻게 되니? an 플러스 1 이게 반줄인 거죠? 네. 요거의 제곱 빼기 최고차의 개수 an 그 다음에 상수항 뭐니 얘들아? an 플러스 2예요. 오케이? 쓰는 순간 뭔가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요걸 이 짝으로 넘기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면 그렇지. 이런 식이 만들어지면서 뭘 의미하는 거니 얘들아? 등비 중앙을 얘기하는 거죠. 맞니 얘들아? 네. 이것이 등비 중앙을 얘기한다는 소리는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재인 an이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네. 맞아. 네. 됐죠? 네. 그럼 그 등비 수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제일 앞에 첫째 항이 얼마? 1. 됐어요? 첫째 항이 2지. 네. 둘째 항이 얼마? 6이요. 6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공비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공비는 얼마다? 3이다. 그러면 일반항도 알아낼 수 있어. A에는 어떻게 되니? 첫째 항이 2 곱하기 공비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까지 나타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어디까지 구하게 되니 얘들아? an까지 구하게 됐지. 해석하기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an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bn이 필요해요. 그럼 그 bn은 어떻게 구할까? bn에 대한 정보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방정식의 중근이 bn이다 라는 사실이야. 맞니 얘들아? 네. 따라서 그 bn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 이해됐니? 자, 거기서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왔다라고 하면 an이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그럼 저 방정식을 풀 때 이 우리 구한 an을 통해서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도 구할 수 있으니 그 내용을 통해서 저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작성해보면 조금 더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 얘들아, 따라서 다시 한번 방정식을 업데이트를 하자.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업데이트를 해서 방정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 an x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n-1 x제곱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거구나. 맞니? 대답해봅시다. 맞니? 네. 그 다음에 더하기 2an 플러스 1이니까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 2 곱하기 3에 여기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3의 n제곱을 얘기하는 거구나. 맞니?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an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an 플러스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a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2를 얘기하는 거구나. 맞아요?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겠지. 맞아요? 네. 오케이, 이때 요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2 곱하기 3의 n-1은 공통적으로 다 있네요. 맞아?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로 나눠주면 얘는 나눠줬으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요건 나눠주면 2 하나 찍어주고 3의 n-1로 나누니까 여기서 3이 하나 남겠죠. 그래서 2, 3은 몇 s? 6x 맞니? 네. 그 다음에 요거 나누면 2는 지워지고 n 플러스 1이야. n-1로 나눴으니까 3의 제곱이 남겠지. 선생님 말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니? 9 이꼴 0. 이 방정식 이걸 얘기하는 거였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중근이라는 것은 풀어봤을 때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3을 얘기하는 거였네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문제에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BN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 정리가 되는 거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지? 시그마 K는 1부터 C까지 BK인데 그 BK가 누가 그냥 덜렁 마이너스 3 되니? 네. 그럼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30. 이게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3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4번) 문제로 가봅시다. 전에 설명을 잠깐 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를 해놓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필기를 해놓는데 뭘 필기를 해야 되느냐면, 그렇지? 얘들아. 아까 우리가 두 번째 기본 점화식까지 필기했었던 거 확인되니, 얘들아? 네. 그거에 연이어서 이제 세 번째야. 아시겠어요? 유형 점화식이야. 유형 점화식에서 진구가 강조해서 반드시 외워라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지.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잠시 쉬었다 가기 전에 그 중에 첫 번째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하는데, 알겠어? 알겠니? 그것은 너희들이 우리가 앞쪽에 배웠던 기본 점화식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전에 여러 가지 수열편에서 설명했던 어떤 내용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정말 남들보다 쉽게 풀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그 친구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일단 어떤 거냐면 an 플러스 1 빼기 an. 오케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웃한 두항의 차를 얘기하는 거죠. 맞니? 근데 여기에 n이 없으면 일정하다는 뜻을 가지면서 뭐가 된다 그랬어? 공차가 된다 그랬지. 맞니 얘들아? 지금의 상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n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n이 있다라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n이 들어간 식을 fn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n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됐어? 근데 되게 쉬워. 알겠어요? 왜 쉽냐? 차원 얘기해봐. 너희들이 선생님 말을 잘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런 점화식이 쓰여 있다라고 하면 이때 가지고 있는 이 친구의 의미는, 자, 한 가지 대답해봐. 공차를 얘기하는 걸까? 아닐까? 아니에요. 오케이? 공차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공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맞니? 그럼 공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지? 공차가 아니면 얘기하는 거. 이웃한 두항의 차가 공차가 안 될 때 그냥 이웃한 두항의 차 자체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 무엇이었지? 이런 씨. 개차라고 했었지. 맞냐? 연계된 차이다. 개차. 이거는 공차의 의미가 아니라 뭐의 의미를 갖는 거야? 개차의 의미를 갖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개차 수열할 때 그 개차의 의미를 갖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이웃한 두항의 차. 알겠어요? 그럼 질문. 그때 연습을 했으니까 내가 과감하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야. 몇 번째 개차니? n번째 개차라는 거 알고 있냐?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순전히 옛날에,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에 개차 수열에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때 우리가 개차 수열했을 때 일반적으로 bn이라고 쓴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원칙적으로 쓰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개차야? n번째 개차야. n번째 개차라면 이것은 다시금 무슨 의미를 갖는 거야? 개차 수열에, 얘들아, 무슨 의미를 갖는 거야? 일반항의 의미를 갖는 거지. 얘들아, 어떤 수열이 있을 때 n번째라고 하면 그게 일반항인 거잖아. 맞아? 이해되니? 그럼 이게 공차가 아니라 개차고, 이게 n번째 개차가 이런 식으로 쓰여있다. 이거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좀 느낌이 좀 싸해. 선생님 좀 다시 구체적으로 예를 잠깐만 할게. 1, 2, 4, 7, 11 이렇게 돼 있어. 됐어? 여기 좀 차이가 1, 2, 3, 4 이렇게 돼 있지. 맞니? 요거 일반항이 뭐야? n이지.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n이지. 맞니? 이때 이 위쪽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 이거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이게 n번째 개차니까 n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상황은 그와 같은 상황이라 이런 얘기 알겠어? 그럼 여러분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요 원래 일반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 원래 일반항을 그때의 첫째 항에다가 뭐를 더해? 시그마. 시그마 뭐? k는 1부터 n-1까지 무슨 수열의 일반항을 여기다 써놔?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써놓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bk 혹은 또 다른 얘기로 ak 플러스 1 빼기 ak를 써놓지. 맞니 얘들아? 그것은 곧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일반항이니까 얘를 써놓으면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선생님 근데 이건 n이 아니라 k인데요? 시그마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면 이렇게 빨리 풀린다고. 알겠어요? 이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 축차대입법이란 방법인데 우린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잘 기억해둬야 돼. 알았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쪽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수열이 이렇게 지금 소개되어 있어요. A1이 1이고 AN 플러스 1 이꼴 AN 이꼴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될 때 A10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지금 소개가 돼 있어요. 맞니 얘들아? 이때 요 점화식 소개되어 있는 이 점화식 이 부분은 AN을 왼쪽으로 넘겨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무엇이다 얘들아?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맞니?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요거 이웃한 두항의 차가 일정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일정 안 하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결론을 놓고 보면 이게 뭘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지?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지. 맞니? 이때 선생님이 예전에 다 밑밥 작업을 해서 개차 수열의 용어 헷갈리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개차 수열은 이 수열이 있으면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용어 헷갈리면 모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게 된다? 일정하지 않으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얘기하게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일반항 A는 어떻게 된 거다? 그때 첫째 항 얼마죠? 1이네. 맞니?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n-1까지. 그때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니까 얘를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됐니? 네, 단 쓸 때는 어떻게 쓴다? K로 바꿔서.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계산만 하면 일반항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1 더하기 K제곱이니까 6분의 꼭다리가 n-1이니까 n-1 곱하기 더하기 1이니까 n 2배의 꼭다리 플러스 1이니까 2n-1 됐습니까? 이해되니? 저기 좀 계산 좀 빨리 했는데 이해되지? 빼기 무엇이니 얘들아? n-1 이렇게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일반항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10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 10번째 구하는데 이거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10번째 항 구하는데 n에다가 얼마만 대입하면 돼? 10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굳이 정리하지 않고 10번째 항. 오케이. 10번째 항 어떻게 되니? 1 더하기 6분의 10 대입하면 9 10 19 이렇게 정리가 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빼기 10만 쓰니까 9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약분합시다. 3으로 약분하면 3 여기는 2 아이고 안타깝지만 여기 약분해야 되겠네. 5네요. 됐어요? 그러면 1 더하기 15 곱하기 19는 얼마냐? 15 곱하기 19 5그 45 5이름 9 135 285 285 마이너스 9입니다. 됐어요? 286에서 9를 빼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277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니? 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의미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초기에 했던 얘기 잊지 말고 기초부터 차근히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알겠지? 그 다음에 점화식의 원리 무엇이라 그랬니 얘들아? 그렇지. 이제 두 번째 내가 수업하면서 강조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까먹으면 불꽃사다구를 선물해 줄 거야. 알겠지? 오케이? 내가 어렸을 때 피구왕 통키의 열혈 시청자였거든. 너도 피구왕 통키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 피구왕 통키에서 굉장히 그 주인공 그 피구가 쏘는 일격 필살기가 있는데 불꽃슛이야. 오케이? 공을 던지면 뭐 무슨 뭐 화산재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폭탄처럼 이렇게 나가. 그러면서 공에 이렇게 불꽃마크 이렇게 손으로 딱 시킨 게 나오지. 그래서 불꽃 사다고 이렇게 볼에다가 불꽃 마크를 찍어줄 테니까 아니야. 까먹지 말고.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맥도리아 같이 편집해야 되려나 이거? 안 할 거야. 안 해. 맥도리아는 잘라도 이건 안 해. 하여튼 맞을 준비하고 있어. 까먹지 말고. 알겠니? 기초부터 차근히. 됐어요? 그게 돼야지 이 앞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란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잠깐 끊었다 갑시다. 너 왜 2분의 1이냐고? 양변을 2AN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한 번에 설명해 줄게.
자, 여러분들 그 유제 5번이네. 5번 문제를 보면서 방금 전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익혀보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수열 AN이 A1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라고 되어 있어요. AN 플러스 1 빼기 AN. 이 안 좋은 징조가 보이고 있어, 우리 반에서. 지금 뭔가 집중해야 될 테야. 4번을 봤어? 예? 왜 4번을 보고 그래? AN 플러스 1 빼기 AN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정의될 때 A30 마이너스 A5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 맞니 얘들아?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 어떤 하나의 점화식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때 이 좌변의 모습이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런 형태 이웃한 투항의 차가 나와 있다는 것을 봐야 되겠고 더더욱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게 복잡하게 쓰여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n이 들어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n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야. an 플러스 1 빼기 an의 값에서. 알겠어요? 들어가 있으면 얘는 뭘 얘기하게 된다? 일정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게 되는 거란다.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원래 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때 첫째 항이 얼마죠? 2죠. 오케이. 2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여기는 이제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누구겠어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뭘 응용한 거니 얘들아? 요거 이제 계산은 시그마 계산해서 우리가 시그마 계산하다 보면 나오는 뭐가 있었니 유형? 분모에 K가 있는 유형 뭐였지? 부분분수분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분해를 이용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될 거야. 됐습니까? 네. 자, 일반항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반항 구해보면 2 더하기 시그마 부분분수분해를 해보도록 하자.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는 거니까 얼마니? K 플러스 1 빼기 K니까 1이지. 네.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되겠니? 네. 자, 순서는 역순이 돼야 되니까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2 더하기 뒤에 있는 부분분수를 통해서 이거의 합을 구해보는데 자, 낱낱이 나열해서 소거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럼 첫째 항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1 빼기 얼마? 2분의 1이 되겠어. 그 다음에 둘째 항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2분의 1 빼기 얼마?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네. 오케이, 그럼 셋째 항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는 거겠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항 잘 대답해야 돼. 맨 마지막 항 뭐니 얘들아? n-1까지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 항은 k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n-1이 들어간 거지. k 대신에 n-1이 들어간 거지. k 대신에 n-1이 들어갔으니까 뭐니? n-1분의 1 빼기 n-1을 대신 대입하면 n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사라지면서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두 개 남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남는 것은 2 더하기 1 빼기 n분의 얼마? 1입니다. 오케이, 3 빼기 n분의 1이니까 통분을 하면 n분의 3n-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일반항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니? A30에서 뭘 빼라? A5를 빼라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A30과 A5를 구해보면 A30은 30분의 30 들어가면 90-1이니까 80 얼마니? 9. 그 다음에 5 들어가면 5분의 5, 3, 15-1이니까 14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약분 좀 해보도록. 안 되네. 네. 약분이 안 되네. 선생님 3으로 약분 될까 했는데 3으로 약분이 안 되네. 그러니? 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빼주시면 자, 통분해서 쓸까? 30분의 89 빼기 됐어요? 6 곱해야 되니까 6, 4, 24 6일은 6, 84 30분의 5 정리되겠다. 됐니? 6분의 얼마? 1 이렇게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어요? 어떻게 풀만하죠? 네. 이해되니까 풀만하죠? 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일단은 다시 또 내용 정리 유형 점화시 됐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지? 이렇게 유형자만식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유형자만식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자, 이전에 했던 이제 등비수열과의 또 차이를 생각해 보면서 공부해 보는 내용이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이웃한 두 항의 비율이 일정하다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 오케이? 요것이 어떤 일정한 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그 일정하다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뭘로 할 수가 있다? n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할 수가 있다.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n이 없으면 등비수열이 되는데 만약에 n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n에 대한 식이 fn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공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친구는 다른 거 없이 축차대입법을 이용해서 활용한다. 됐어요? 무엇을 이용해서 해결한다고? 축차대입법을 이용해서 해결한다. 오케이? 그럼 그 축차대입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n에 보통 1부터 2, 3 이렇게 점점점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n-1까지 대입해요. an을 구하는 것. 됐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축차대입법이야. 이때 이 축차대입법에서 너희들이 이야기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의미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식을 이용해서 그냥 식 자체에서 일반항을 일종의 어떤 뽑아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케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던 걸 얘기한다 그러면 1, 3, 5, 7, 9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여러분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일반항을 구하죠. 이 수열은 첫째 항이 얼마이고 1이고 공차가 얼마인 2인 등차 수열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이 일반항은 2n-1이다. 이렇게 의미를 통해서 구하죠. 됐어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SN이 n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일반항 A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얘들아? Sn 빼기 Sn-1을 하죠? 근데 이걸 한다라는 이것의 원리는 무엇이었어요? 이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해서 AN의 합을 얘기하는 게 Sn이고 Sn-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뭐니 얘들아? AN-1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쭉 사라져서 누구만 남는다? AN만 남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통해서 찾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식을 좀 변형해서 AN을 뽑아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수열의 일반을 찾는 방법을 어떤 그 방법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과 이것을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해 봤을 때 축차대입법은 이쪽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일반항의 의미를 찾고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됐죠? 오케이,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자, 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저기 나와 있는 이 점화식에다가 n의 1부터 차근히 대입합니다. 알겠어요? 그 차근히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a1분의 얼마니 얘들아? a2는 여기에 있는 n에다가도 2를 대입해야 되니까 f1이라는 값하고 똑같겠다.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a2분의 얼마는? a3은 이건 뭐랑 똑같겠다? f2랑 똑같겠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3을 대입해보면 A3분의 A4는 F 누구랑 똑같겠다? 3이랑 똑같겠다. 이와 같은 규칙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여기 n-1로 바뀌는 거니까 an-1분의 여기는 an이 되는 거야. 이게 이해돼야 돼. 네. 이해되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런 다음에 n 대신에 n-1로 교체하는 거니까 우변도 f-n-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뽑아내냐면 이거 전체를 한 방에 곱합니다. 됐어요? 이때 이 왼쪽을 곱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굉장히 많이 헷갈렸었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선생님들한테 나보다 훨씬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학창시절 때보다. 어떻게? 좌변에 있는 거 결국엔 분수들이라 이거야.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것들을 한 방에 다 곱하는 것은 결국엔 분수들의 곱셈이 되는 거겠지. 네. 오케이? 여러분들 분수들 곱셈을 할 때 특징이 뭐예요? 분수들의 곱셈은 분모는 뭐끼리, 분모끼리, 분자는 뭐끼리, 분자끼리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변을 한 번에 곱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차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는 거니까 분모만 쭉 모아서서 곱하기로 연결하면 돼. 오케이. 네. 됐어요? 그 다음에 분자는 분자끼리라 그랬으니까 분자만 쭉 모아서 곱하기로 연결하면 돼.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냐면 우변을 쭉 곱한 거니까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Fn-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좌변이 이렇게 약분이 쭉 될 거야. 확인됐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냐면 A1분의 AN만 남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우변은 F1 곱하기 점점점 해서 Fn-1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겠고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 됐어? 이때 점화식에서는 첫째 항을 숫자로 가르쳐 주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오른쪽으로 곱하면 AN이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는데 너희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AN, n번째 항, AN, n번째 항 이거 자체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니까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걸 계산한 그 결과 자체가 굳이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더라고 해도 무슨 항이 될 수 있다. 일반항이 되는 거다.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무슨 항이 되는 거다. 일반항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네.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축차대입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오케이. 요것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몇 번 문제로 가야 되냐면 우리 아까 몇 번까지 풀었죠? 5번이요. 5번 맞냐? 네. 그럼 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6번으로. 됐어요? 6번. A1이 얼마라고 되어 있니 얘들아? 1.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때 요거를 정의되는 수열 A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18까지 AK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자, 문제에서는 어떤 수열 AN을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점화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점화식을 가만히 보았을 때 양변을 AN으로 나누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 되면서 그것이 무엇이다 얘들아?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웃한 두 항의 B인데 여기 N이 들어가 있는 형태란 말이야. 맞니? 네. 그렇다면 얘는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 아니며 해결은 어떻게 한다고? 축차대입법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맞니? 거기까지 파악했으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축차대입법을 써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자,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축차대입법을 써보면 자, n에다 1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A1분의 A2가 되겠고 1 대입했으니까 어떻게 되니 얘들아? 1 대입했으니까 2분의 얼마? 4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에다가 2 대입해보도록 합시다. A에다가 2 대입하면 A2분의 A3이야. 오케이? 그럼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3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n에다가 3 대입해보도록 합시다. n에다가 3 대입하면 A3분의 A4는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3 플러스 1분의 4분의 3 플러스 3,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대입해보냐면 AN-1을 대입해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AN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N-를 여기다 대입한다. 그럼 어떻게 되니? N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N-를 교차한다. 그러면 N-1 플러스 3이 되니까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 N 플러스 2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차근히 대입해놓고 이것들을 한 방에 뭐 한다고 얘들아? 곱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곱하게 되면 좌변은 역시 뭐가 남냐? 좌변은 역시 분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분모끼리 쭉 모아서 곱하기로 연결해서 쓰면 된다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분자도 쭉 모아서 곱하기로 쓰면 된다 이거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들의 곱셈도 결국엔 뭐니 얘들아? 분수들의 곱셈 아니겠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역시 곱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분모끼리 쭉 써주고 분자끼리 쭉 써주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분모끼리 쭉 써주면 어떻게 되겠니?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맨 마지막에 n
n까지. 됐어? 오케이, n까지. 좀 필요하긴 할 거야. 이 앞에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분자끼리 쭉 써주면 되니까 4, 5, 6, 점점점 곱하기 n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약분은 어떻게 되느냐를 해보면 좌변의 약분은 되게 쉽게 요렇게 약분되는 거겠지. 네. 됐어요? 그래서 좌변은 누구 남는 거냐? A1분의 AN이 남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남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 있는 4하고 여기 있는 4하고 똑같이 보이고 여기 지금 5가 있는데 이 뒤에 있을 숫자도 얼마가 되는 거니? 5가 있겠지. 여기에 5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6하고 그 뒤에 6이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약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도 n이 있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맞니?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됐지? 네. 그래서 남는 게 생기는데 그것도 되게 쉽게 이렇게 보면 돼. 남을 때는 항상 대칭 형태로 남아.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남는다. 됐어? 그래서 분모에는 뭐가 남는가? 분모에는 2 곱하기 3이라는 이렇게 두 개가 남는다라고 하면 분자에도 뭐가 남는 거겠어? 두 개가 남는 거야. 맞니? 네. 오케이. 그때 두 개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n 플러스 2니까 그 앞에는 뭐가 있는 거야? n 플러스 1이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이때 A1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 이렇게 돼 있죠? 됐어?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AN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야? AN은 누구분의 6분의 됐습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무엇이니 얘들아? n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뭘 구할 수 있었다? AN을 구할 수 있었다.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었다. 맞니? 네. 됐어요?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었다.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18까지 AK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맞죠? 네. 오케이? 그럼 저 친구를 좀 구해보도록 하면 되셨어요? 오케이? 구해보도록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얘들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시그마 부터 18까지 AK분의 1인데 AK가 누구니 얘들아? 쟤를 쓰는 거지? 네. n을 K로 고쳐서 쓰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아니지 18까지 오케이? 번분수 계산을 통하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얼마? 6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얘들아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니? 분모에 K가 있으므로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야? 부분분수 분해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부분분수 분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부분분수 분해를 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보면 그게 얼마니? K 플러스 아니 K가 안 나옵니다. K 플러스 2에서 K 플러스 K 플러스 1을 빼니까 결국엔 뭐가 남냐 얘들아? 1이 남지. 그래서 여기는 1 곱하기 됐어요? 네. 아니 잠깐만 아이씨 이건 이걸 써줘야 되겠다. K 플러스 2 빼기 K 플러스 1에다가 왜 써줘야 되냐면 분자가 있었잖아. 그 분자는 여기에 와야 된다고. 맞아? 네. 선생님 강조했지. 여기에만 와야 되겠고 이 뒤에 우리가 순서를 역순으로 써주는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분의 이렇게 할 때는 이 분자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 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건 뭐 물론 계산하면 1이야. 1분의 6이라서 여기에는 지금 얼마라는 숫자가 생겨? 6이라는 숫자가 생겨. 그 6을 밖으로 이렇게 꺼내주면 되겠다. 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6을 밖으로 꺼내서 시그마 K는 1부터 N, 자꾸 N, 18까지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이걸 계산하면 되겠지.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됐죠? 네. 자, 이제 부분수분에 차근히 대입해서 소거를 그린다. 그러면 U 곱하기 전체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2분의 1 빼기 얼마니? 3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3 대입하면, 2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무엇이 되면서 5분의 1 되면서 점점점 맨 마지막 18 대입한 친구는 무엇이 될 거냐면 19분의 1 빼기 20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때 요렇게가 약분이 되겠다. 됐어요? 네. 됐니? 그럼 남는 거 U 곱하기 2분의 1 빼기 얼마니? 20분의 20분의 1
네. 됐습니까? 네. 그럼 통분해서 정리하면 U 곱하기 20분의 됐어? 얘는 10이고 빼기 1이죠. 네. 됐어? 그럼 약분하면 요렇게 3, 요렇게 10. 10분의 얼마? 3, 9, 27. 10분의 27이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 중에 몇 번? 4번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제 5번으로,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7번 문제. 수열 AN에 대하여 A1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이꼴 루트 3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니? 이때 요거로 정의할 때 AK가 3의 23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맞니? 네. 자, 지금 이 점화식에서 소개되어 있는 수열 AN에 있는데 이 점화식을 보면서 어떠한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를 확인해 보면 됐어요? 역시 양변을 누구로 나누면 AN으로 나누면 이 점화식 뭘 얘기하는 거니? AN분의 AN 플러스 1이 누구다? 루트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럼 얘들아 이 유형은 뭐인 거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루탄 두 항의 비가 있는데 그게 N에 대한 식으로 써 있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맞지? 네. 자, 무슨 방법으로 푼다? 축차대입법으로 푼다.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축차대입법으로 풀어보자. 그럼 축차대입법으로 풀어보면 좌변 N에다가 1 대입하면 A1분의 무엇이냐 얘들아? 2고 이건 루트 3의 몇 제곱? 1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2 대입해보면 A2분의 A3이죠. 이해됐어요? 네. 이건 루트 3의 이게 몇 제곱? 2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3 대입하면 A3분의 A4가 되겠고 이게 루트 3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겠고 이와 같은 식으로 쭉 가다가 맨 마지막 항 무엇이 되느냐면 n-1을 대입해야 되니까 an-1분의 an이 루트 3의 무엇이다 얘들아? n-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맞지? 우리는 이렇게 축차 대입법 쭉 대입해갖고 이걸 한 방에 뭐 한다 얘들아? 곱한다. 됐어요? 그럼 좌변은 이제 해보다 보니까 어차피 남는 것은 A1분의 AN이 남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러냐?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것들 얘네들 다 곱해야 돼. 됐어? 그럼 얘네들 다 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벌어지니? 모두 다 똑같은 누구의 거듭제곱? 루트 3의 거듭제곱. 맞니 얘들아? 밑이 똑같은 형태의 거듭제곱의 곱은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야? 지수끼리 뭐끼리 더해? 뭘 더해? 뭐? 지수끼리 더해. 지금 너 이 새끼 봐라? 너 지금, 지수끼리 더해. 난 진짜 빡돌이야. 맥도리아가 나 빡이 도네. 나 빡게이지 지금 상승했어, 지금. 빡게이지 폭발하는 줄 알아. 남아, 새끼야. 그래서 지수끼리 뭐 하면 되지, 얘들아? 더하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루트 3에 됐어요? 지수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맨 마지막에 누구니 얘네? n-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때 A1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루트 3이라고 돼 있죠.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AN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A1을 오른쪽에다 곱하면 루트 3 곱하기 됐습니까? 됐니?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덧셈을 해보는데 루트 3에 요걸 덧셈을 해보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1부터 n-1까지 자연수의 합 2분의 n-1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친구가 정리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이 친구 자체가 뭐가 될 때 얘들아? 3의 무슨 제곱이 될 때? 33이 제곱이 될 때 k 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알겠어요?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식을 좀 더 정확히 써보면 이거 이제 k로 바꿔서 나타나는 것이다. 23이야? 됐어? 이때 k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이해됐어요? 이걸 이제 원래는 k로 바꿔서 다시 써줘야 되겠네. 식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의 2분의 k-1 곱하기 k 이게 3의 23이 된다 이거지. 맞니 얘들아? 왜 뭐가? 글씨가 너무 아름다워? 자, 이거 이제 3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루트 3은 3의 무슨 거듭제곱? 2분의 2분의 1제곱. 됐습니까? 네. 그럼 요거는 이제 3의 2분의 1제곱에다가 거기에 2분의 k-1 곱하기 k가 또 있는 거지. 네.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3의 뭐? 4분의 k-1 곱하기 k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게 3의 무슨 제곱이다? 23제곱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왼쪽은 지수끼리 더해서 3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k-1 더하기 k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게 3의 무슨 제곱이랑 똑같아? 23제곱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k-1 곱하기 k 이렇게 정리해서 이게 23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겠죠. 네. 이해됐어요? 양변에 4를 곱하면 저변이 얼마니 얘들아? 2. 4를 곱하면 k-1 곱하기 k. 4를 곱하면 4, 3, 12, 4, 2, 8, 92.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을 얘기하는 k-1 곱하기 k가 얼마야 되겠니 얘들아? 90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그럼 이 두 숫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연속된 두 자연수. 10하고 9죠? 그러니까 얘가 10, 얘가 9여야 되겠지. 됐니? 네.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얘들아?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 7번까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어요. 알겠죠? 네. 오케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유형 두 가지가 더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신 하다 보니까 좀 독특한 형태가 나올 수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더 다뤄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 유형 2번까지는 확실하게 기억해 두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점화식 공부하고 있는데, 얘들아 원칙은 노가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까? 원칙은 노가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지 지금 기본 점화식하고 유형 점화식 오늘 배운 1, 2번이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걸 잊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점화식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정이 떠오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 이웃한 두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등차 수열. 그래서 n이 없는 일정한 놈이 필요했던 거구나. 이웃한 두항의 b가 일정한 수열, 등비 수열. 그래서 n이 없는 일정한 놈이 필요했던 거구나. 오케이? 네, 유형 1번과 2번은 사실상 뭐에 관한 거니 얘들아? 아, 그것이 n이 없으면 등차, n이 없으면 등비 이렇게 되는데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중에 1번은 개차수열에서 배웠던 내용 됐어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은 n번째 개차수열의 일반항이다. 이걸 이용해서 손쉽게 풀 수 있었고, 두 번째 내용은 축차대입법으로 풀 수가 있었다. 축차대입법 무엇인지 복습해둬야 되겠고.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이렇게를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